16기 강남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에서는 제가 6기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2000년에 전문의를 따고 저는 전문의 따고 난 직후에는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에 코이카로 2년 반 정도 나가서 저희 세가이 출신들 중에 몇 분이 나가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있다가 끝나고 나서 바로 국제보건을 하고 싶어서 보건대학원으로 석사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국제보건은 안 하고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어지면서 박사까지 그냥 했는데 박사는 이쪽이 아니고 연대 쪽에 그 노화과학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에이징 사이언스라고 해서 뉴트리션과 저희 쪽하고 바이올로지 쪽 이 세 파트가 연합해서 만든 그런 학문인데 거기서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거기서 관심이 있었던 뉴트리션을 좀 공부할 수 있었고 그냥 공부하는 김에 좀 더 하자 해서 미국에 한 2년 정도 보스턴의 텁스라는 대학에서 뉴트리션 앤 진, 뉴트리 지노믹스라는 그런 파트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와서는 그냥 환자 보고 있어요. 환자는 주로 저는 이제 갱년기, 골다공증 이런 환자들 좀 많이 보고 있고요. 통계는 제가 보건대학원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통계를 되게 어렵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여러분들 혹시 통계 공부하신 분이 수업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건대학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 수준 알아야 되니까 통계 공부를 개인적으로든 또는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되게 편하게 네. 통계 수업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통계 수업 교수님들이 아는 게 너무 많으셔서 이 수학 공식 쓰다가 다 끝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게 모든 사람이 통계 수업을 들을 때마다 경험하는 건데 한 번은 저희 교수님이 못 오시고 그 대신 조교가 그냥 대충 그 강의를 맡게 되면서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조교가. 근데 조교도 물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아시죠. 근데 조교가 하는 말이 그렇게 배워서는 통계를 모른다는 거 평생.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자기는 숲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하면서 오늘 제가 하는 방식의 통계를 이제 한번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주마간산식을 한번 쭉 보는 게 오히려 통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그 뒤에 이제 저희 병원 스태프들이나 병원 식구들이나 강남 세브란스국이나 제가 통계 이렇게 요청이 있거나 요청이 없어도 하겠다고 해서 후배들한테 좀에도 통계는 쉽다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을 했는데 또 오늘도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몇 년 차예요, 다들? 섞여 있나요? 3년 차 있나요? 논문 쓰시느라 고생 많았죠? 지금 쓰고 있죠? 데이터 끝났나요, 통계? 다 돌렸나요? 어떻게 충분히 이해하고 들리셨나요? 아니면 우리 펠로우쌤들이 막 억지로 돌려주셨나요?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다 들었어요. 워낙 똑똑하시다고 합리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많을 거예요. 오늘 제가 특히 다음번 강의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왜냐면 통계는 우리가 한번 이게 졸업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연구자로 있는 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 통계에서 무엇이 이슈인가. 그것들을 한번 오늘 좀 볼 건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을 때 무슨 통계법을 돌리는지 사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은 내가 사스로 하든 SPSS로 하든 또는 R이나 스타타나 뭐 안 되면 엑셀로 요즘도 웬만한 건 나오거든요. 엑셀에서 카이 제곱도 나오니까 엑셀로 하든 상관없어요. 뭘 해도 값은 같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사스 보건학 쪽에서 했으니까 사스만 주로 해왔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 SPSS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스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SPSS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난달에 강의할 때 그 전주에 처음으로 SPS 돌려봤었어요.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할 정도로 물론 어설프죠. 근데 어설프긴 하지만 이것만 하면 딱 되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어떻게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돌릴 것인가. 그걸 이제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올려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제가 그냥 강의식으로 좀 하고 나서 실제적인 것들을 좀 나눌 건데요. 오케이. 우리가 통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변수예요, 변수. 제가 영어랑 한국말 섞어서 할 건데 베리어블인데 준비가 안 돼 있군요. 네, 조교가 와서 줘야지 그거.
강의록은 좀 이따 보시고 그냥 제가 그냥 여기 쓰는 것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양손서 가시면서 1년 차죠, 1년 차. 1년 차예요? 1년 차들이 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의 제가 실력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계 방법집 하나씩만 뭐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분이 낫겠죠? 자, 한 분도 한 명씩 하나씩 얘기하셔야 됩니다. 통계 방법. 제일 먼저 아시는 거 아무거나. 통계 방법에 보지 마시고 들어봤다 싶은 것만 3년 차들이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무슨 통계 썼습니까? 논문 쓰실 때? 아노바.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아노바. 자, 아노바라는 거 나왔어요. 또 뭐가 나왔죠? 뭐가 있죠? 아시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카이 제곱. 또요. T-테스트라고 하는 T-검정. 미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또 멀티플 리그레이션. 역시 3년 차는 좀 달라요. 이거 했나 몰라요? 했었겠죠? 당연히 해야죠. 멀티플 리그레이션, 다중회귀 분석. 또 네, 상관 분석, 코릴레이션 테스트라는 거 있죠? 또 미천이 로지스틱과 좀 비슷한 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들어봤죠? 로지스틱. 자, 통계를 직접 돌리지 않는 연차여도 논문들 읽을 때는 항상 나오는 것들이 로지스틱 방법, 회귀 분석.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하는 거 다 나왔나요? 이만큼 다 나왔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나왔고, 뭐 저도 이 정도밖에는 몰랐었어요. 지금도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고 일단 믿읍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어느 통계로 돌릴지만 오늘 강의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만 잠깐 보는데 언뜻 지금 4개, 2개 굉장히 많은 수의 통계 방법들이 있는데 저것만 보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변수.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변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관계로 따지면은 이쪽을 저희가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을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텀은 뭐 인디펜던트라든지 디펜던트라든지 영어로 쓰기도 하고 할 테니까 독립되어 있는 거에 따른 종속되어 있는 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방향을 얘기하면은 뭐뭐에 따른 이거 나이에 따른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지 남녀에 따른 콜레스테롤 차이가 있는지 뭐뭐에 따른에 해당되는 것이 독립이고요. 이쪽은 종속이죠. 이것이 이제 방향의 관계에서 하나의 관계에 의해서 변수를 규정하는 방법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성격에 의해서 그 변수의 성질, 캐릭터에 의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는 우리가 크게 명목 변수냐 연속 변수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명목, 카테고리, 있냐 아니냐. 연속은 쭉 연속된 무슨 말이냐면은 자 명목과 연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명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녀죠. 남녀는 왜 명목이죠? 2개가 섞일 수가 없죠. 물론 섞이는 사람도 요즘 좀 생기긴 하는데 웬만하면 섞일 수 없는 남녀. 체중을 우리가 3등분 나눴어요. 정상, 과체중, 비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은 딱딱 담배를 피냐 안 피냐, 담배 흡연 여무, 유무 이런 것은 명목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거 빨리 이것까지 입력해 줘야 돼요. 연속이라는 것은 뭐죠? 나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나이냐면은 37세와 36세 사이에 또 있죠. 36.5세. 36.5와 37세 사이에 또 있죠. 끝없이 있는 게 연속이에요. 딱 끊어지지 않고. 그런 거 많죠. 콜레스테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임상 데이터들은 다 연속 변수겠죠. 대부분은 다 연속 변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과 연속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논문 쓰다 보면은 흔히 설문지 논문 쓰는 법도 있으실 거예요. 설문지 하다 보면은 뭘 많이 물어보죠? 만족도 물어보죠. 만족도 상중하. 이거는 명목인가요? 연속인가요? 만족도 상중하. 명목이죠. 상과 중이 섞이지 않을 거예요. 저희 카테고리 이렇게 찍을 때 설문지에 하잖아요. 근데 만족도가 1점부터 10점까지가 있어요. 자기가 적어요. 나는 7점, 쟤는 8점, 쟤는 6점. 이거는 명목일까요? 연속일까요? 숫자로 표현됐으니까 일단 연속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왜냐면 또 뭐 1, 7 뭐 많아지잖아요. 근데 만족도 단 1, 2, 3만 있으면 명목일까요? 연속일까요? 응? 명목?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자, 이렇게 애매한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순위형 변수라고 하는데 순위형 변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만족도 또는 통증 스케일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만족도 1, 2, 3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연속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연속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 그룹의 평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연속이에요. 남녀는 평균될 수 없다고 했죠. 콜레스테롤 한쪽 그룹에는 평균이 237, 한쪽은 240 이런 식으로 평균화시킬 수 있죠. 자, 만족도를 봅시다. 1, 2, 3 세 개밖에 없지만 이쪽 A그룹의 만족도는 1, 2, 3 다 섞었더니 2.3점이에요. 평균. 이쪽은 1.7점이에요. 2.3과 1.7로 평균화시킬 수 있으면 다 연속변수화 시킬 수 있어요. 물론 1, 2, 3을 명목변수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A그룹과 B그룹의 만족도에 해당되시는 분은 17명, B에 해당되시는 분은 10명 이런 식으로 숫자화 시켜서 2x3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리어 커트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명목이냐 연속화 시킬 수 있거나 동시에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목하시되 그냥 우리가 통계 돌릴 때는 순위형 변수는 없는 걸로 칩시다. 그래서 모든 순위형 변수는 명목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변수는 명목과 연속밖에 없다라고 인정할게요. 그러면은 독립과 종속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이 명목인데 종속이 명목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담배 피는 흡연 유무에 따른 폐암 발생. 그렇게 할 수 있죠. 특징이 뭐냐면은 이 특징은 명목과 명목을 일단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인가요? 명목과 명목. 내가 보고자 하는 독립 변수도 명목이고 종속 변수도 명목이에요. 있냐 없냐만 따져요. 이 중에서 무슨 방법이죠?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이 정도는 이제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카이 제곱 검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명목과 명목을 비교하는 데서 핵심 특징은 2x2 테이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예전에 예방학교실 시간에 오지 레이쇼라든지 뭐 프레벌런스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흡연을 했냐 안 했냐 폐암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숫자 집어넣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흡연을 한 그룹 전체 10명 중에서 폐암이 3명이 발생했고 그렇지 않은 게 7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흡연을 안 하고 있는 20명 중에서 폐암은 2명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18명이다. 그래서 뭘 비교하느냐 했을 때 흡연을 하고 있는 그룹 10분의 3, 이 중에 폐암 발생률, 이것 즉 0.3과 20분의 2, 즉 0.1, 이 0.3과 0.1의 발생률의 차이가 있느냐를 증명하시오. 이게 통계예요. 그 증명 방법은 카이-제곱 검정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을 하면 머릿속에 2x2 테이블에 확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카이라는 것이 카이-제곱이 아닌 2x2, 그 바이, 그 x가 그 카이잖아요. 그렇죠? 요 그램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속과 연속일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독립 변수가 연속이에요. 종속 변수가 연속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있다고 합시다. 나이가 증가하는데 콜레스테롤이 증가해요. 그것이 통계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건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석을 쓰죠? 이 중에서 두 연속 변수는 서로 상관이 있느냐 상관 분석을 쓰는 겁니다. 이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머릿속에 떠올라져야 되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X축과 Y축이 이런 어떤 관계? 양의 관계이냐 또는 음의 관계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느냐. 그래서 수록이라는 그 표현 논문을 쓸 때 뭐뭐 할수록 뭐뭐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양쪽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관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우리가 크게 분류했죠. 명목과 명목만 비교하는 카이-제곱 검정, 연속과 연속만 비교하는 상관분석. 나머지가 하나밖에 안 남았죠. 뭐가 남았죠? 명목인데 이쪽은 명목인데
이쪽이 연속인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조합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쪽이 명목이고 이쪽이 연속인 경우도 있죠. 그쵸? 근데 한쪽이 명목이고 한쪽이 연속. 사실은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섹션 스타디에서는 원인과 결과라고 딱 말하기 어려워요. 둘이 그냥 릴레이트 돼 있을 뿐이지 어소시에이트 돼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에서 연속이나 명목에서 연속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걸로 보고 제가 그냥 하나만 생각할게요. 명목에서와 연속의 비교, 서로 다른 성격의 비교를 할 때는 머릿속에 일단 이건 무슨 방법이죠? t-테스트라 그래요. 이것이 t-테스트인데 서로 다른 두 그룹 간에 뭐를 비교하는 게 t-테스트죠? 핵심적인 단어. 뭐를 비교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t-테스트예요. 연속의 정의 중에 평균화 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뭐든지 평균화 시킬 수 있다. 여기서 핵심적인 그림은 A 막대 그래프와 B 막대 그래프가 평균이 여기서는 0.7이고 0.9예요. 0.7과 0.9는 차이가 디퍼런스가 있느냐, 평균의 차이가 디퍼런스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통계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t-테스트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할게요. 독립과 종수의 관계에서 명목과 명목을 비교할 때는 카이제프 검정이고 머릿속에 떠올 그림은 2x2 테이블이라는 거 또는 2x3 테이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비교는 두 그룹 간의 발생률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어떤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또는 오즈 레이쇼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비율, 이런 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연속과 연속의 그래프 속에서 우리가 떠올릴 것은 X축과 Y축이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또는 관계없든지 이걸 비교하는 건데 핵심적인 단어는 수록 나이가 증가할수록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상관분석이라고 그러고요. 명목과 연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두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한다는 것이 t-테스트예요. 근데 두 그룹에는 우리가 종류가 조금 다양해요. 자, 두 그룹에는 전혀 서로 다른 A와 B 속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의 콜레스테롤 차이는 그룹 간이 섞이지 않죠. 남녀가 완전히 갈라지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independent two sample test라고 해요. t-테스트는 t-테스트인데 두 샘플이 independent, 남자 여자는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우리가 independent two sample t-테스트라고 해요. t-테스트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전공의들이 있는데 지금 실험 전에 전공의의 콜레스테롤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전공의가 1시간 뒤에 와가지고 그 사이에 사과 주스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콜레스테롤을 또 뽑아요. 자, 두 그룹은 실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겠죠. 실험 전, 후 이런 어떤 명목화 시킬 수 있죠. 근데 그룹은 같은 그룹이죠. 그렇죠? 이것을 페어드 t-테스트라 그래요. 이름만 서로 짝을 이뤘어. 그래서 페어드 t-테스트라고 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두는 두 그룹 간의 비교예요. 근데 두 그룹 간의 비교지만 왜 t-테스트를 다른 방법을 쓰냐면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요 그룹은 실험 전후에 비교했을 때 이 남녀 구성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지죠.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서 나이의 차이가 그 시간에 발생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여긴 동일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딱 나눴으면 일단 나이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도 비만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데이터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간의 성격에 따라서 t-테스트가 조금씩 P값이 달라지는 것을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룹 실험 전후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페어드 t-테스트로 돌려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디펜던트 투 샘플 테스트로 돌려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배웠죠? 다시 카이제프 검정, 상관 분석, t-테스트. 그래서 모든 통계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헷갈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성격을 보면 되니까. 근데 t-테스트를 좀 더 복잡하게 합시다. 무슨 그룹 간에? 세 그룹 간에.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응용되네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정상 체중과 과체중과 비만 간의 콜레스테롤 차이를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두 그룹이 아닌 세 그룹이죠. 그때는 T테스트가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고요? 아노바라고 해요. 자, 아노바도 다른 그룹 간의 A, B, C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보는 그룹이에요. 이런 걸 흔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노바 같은 경우는 좀 더 응용되는 건데 우리가 체중이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콜레스테롤 수치잖아요. 그렇죠? 웨이가 요인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체중이라는 것만 따지면 돼요. 이런 것을 완웨이 아노바라고 해요. 자, 아마 아노바를 쓰신 분들은 이 완웨이 아노바를 썼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잘 보십시다. 남녀에 따른 콜레스테롤 차이를 보는 것은 T테스트죠. 근데 남녀에서 하나만 더 나누십시다. 뭘로 할까요? 남녀에서 비만과 그다음에 비만에는 이제 과체중을 포함한 그다음에 정상 체중이 있겠죠. 그래서 정상 체중에 따라서 한 두 그룹 나눴고요. 섹스에 따라서 두 그룹 나눴는데 각각 몇 그룹이 해당되죠? 네 그룹이잖아요. 2 곱하기 2니까. 각각 네 그룹에 따른 콜레스테롤 차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콜레스테롤은 표현을 Z축으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비만이면서 남자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이 평균이 뭐 350 이하. 그리고 정상이면서 남자인 경우는 한 200 정도가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같은 비만인데 250 정도가 되고 150 정도가 되고 이렇게 이 머릿속에 입체를 우리가 Z축으로 만드시다 합시다. 그러면은 남녀 차이뿐만 아니라 비만 차이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동시에 콜레스테롤 차이가 있는 것 이런 논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실험 전후를 보지만 처음부터 다른 그룹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A그룹과 B그룹, 남자와 여자의 실험 전후의 콜레스테롤 차이가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섹스가 중요하냐, 실험이 중요하냐는 동시에 따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무슨 아노바? 왜 아노바죠? 그룹이 하나, 둘, 셋, 네 그룹, 세 그룹 이상의 콜레스테롤 연속 변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투웨이 아노바라고 해요. 여러분들 좀 더 논문이 풍성해지다 보면은 투웨이 아노바를 돌려서 인터액션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다는 것만 일단 압시다. 아노바를 좀 더 제가 비비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자, 이번에는 A그룹과 B그룹을 실험을 했어요. 우리 이 두 그룹 나눠서 오른쪽 그룹과 왼쪽 그룹을 처음에 배고픈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체크해요. 그리고 사과 주스를 마시게 한 다음에 30분 뒤에 체크하고 1시간 뒤에 체크하고 2시간 뒤에 체크하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 출발의 콜레스테롤이 다를 수가 있겠죠. 다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사과 주스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정의를 콜레스테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증가폭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과 주스가 어느 그룹에 더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하는 논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자, 여기만 보면은 두 그룹 간의 콜레스테롤 차이죠. 근데 여기도 볼 수 있고 30분 뒤에 봤어요. 시간이라는 변수가 두 개만 있으면은 두 그룹 간의 하나의 변수니까 2웨이 아노바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이 30분,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리피트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비교해요. 자, 콜레스테롤을 비교하기 때문에 T테스트인데 그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계속 많아지죠. 3개 이상의 그룹이니까 이것도 아노바는 아노바예요. 이런 경우를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라고 해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메저 아노바. 자, 아노바의 핵심은 뭐냐면은 1A 아노바든 2A든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든 핵심은 뭐냐고요? 세 그룹 이상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다. 뭐 이렇게 세 그룹 차이든지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룹의 차이든지 또는 계속 시간을 두고서 하겠든지 뭐든 간에 여러 그룹의 차이를 여러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보는 것은 아노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에는 T테스트가 있다. T테스트는 두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다. 물론 여기에는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인디펜던트 투 샘플 테스트라는 게 있고 두 그룹이 실험 전후 같은 어떤 쌍을 이룬 페어드 테스트라는 게 있다. 아노바는 세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이것은 이제 둘 다 한쪽은 명목이고 한쪽은 연속이고 카이조 검정은
명목과 명목이고 상관 분석은 연속과 연속이다. 그래서 각각 그 키워드를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으면 통계 방법은 돌릴 줄 몰라도 선택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N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예요. 또는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남자 그룹이든 여자 그룹이든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전제하에서 내가 T테스트, 아노바, 카이제곱 검정, 상관 분석을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좀 응용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달랑 25개예요. 남자 쪽에 17개, 여자 쪽에 한 11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규 분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상한 놈이 그냥 끼어들면은 그게 중화가 숫자로 인해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묻혀 지나가는데 이상한 한두 놈이 커버리면 콜레스테롤이 한 놈이 1000이야. 그럼 애가 그냥 다 지배하잖아요. 평균값을 다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수록 정규 분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정규 분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비모수라고 합니다. 비모수. 지금까지는 모수예요. 모수의 T테스트 상관 분석이 있는 거예요. 비모수일지라도, 즉 N수가 적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어. 그래서 정규 분포가 안 된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아도 치우친 경우 데이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죠? 노인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사합시다. 1000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게 정규 분포를 이룰까요? 75세 이상 노인들만 했을 때. 인터넷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안 쓰시는 분이 한 500명쯤 있겠죠? 1000명 중에 한 700명은 안 쓰시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요? 인터넷 사용 시간이 이렇게 해서 중간쯤에 제일 많아야 되는데 엄청 많은 사람이 제로에 포함돼요. 이런 거는 주었다 깨어나도 1000명이 있어도 자기 데이터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겠죠. 이것을 스퀴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었다 깨어나도 비모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한 모수로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들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쏠렸어요. 첫 번째 방법은 로그를 씌우는 거예요. 로그를 씌우다 보면은 아무리 데이터가 큰 놈이어도 로그를 씌우면은 그냥 아주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로그 10이면 1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데이터는 뭐 0부터 대부분 200 정도 몰려 있는데 1000, 어떤 놈은 1000 이래요. 그러면 1000과 1000의 평균을 확 잡아먹겠죠. 대부분 200에 몰려 있는데 근데 로그를 딱 씌워보면은 로그 1000을 해봤자 몇십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 줄어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죽이는 거 첫 번째가 로그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변수를 바꿀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딱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잘라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아예 데이터를 인터넷을 보는 노인에 한해서 이렇게 그냥 이것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카테고리화 시켜서 안 보시는 분과 보는 분의 비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것을 최대한 그렇게 비모수를 모수화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숫자가 적으면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비모수를 우리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되는데 거기서 표에서 보시겠지만 T테스트에는 해당되는 이름이 있어요. 보시면 그냥 나중에 사스나 SPS 했을 때 그것만 클릭만 바꾸면 되는 건데 독립된 두 집단 Independent Two Sample Test는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 사스에서는 윌콕슨 랭크 썸 테스트라고 불리고 SPSS에서는 맨 위트니 유 테스트라고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페어드 T 테스트, 쌍을 이룬 두 집단에서는 윌콕슨 사인 랭크 테스트라고 이름만 바뀌는 겁니다. T 테스트는 T 테스트예요. 1A 아노바는 크루스카 왈리스 방법으로 바뀌는 거고 2A 아노바는 프라이드맨 검정으로 바뀌는 거고 카이 제곱 검정하다 보면은 결과치에 카이 제곱 P밸류도 나오지만 동시에 여기 보이는 피셔스 이그젝 테스트 P값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데이터가 작으면은 이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피셔스 이그젝 테스트로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피어스 상관 분석은 스페어만 상관 분석으로 했다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표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모수든 비모수든 제가 좀 더 나갑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뭐죠? 두 명목 독립과 종속의 관계. 독립이 몇 개였죠? 독립이 단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단변량 분석이라고 해서 T테스트, 카이제곱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종속 변수 데이터는 남녀에 따라서만 결정이 됩니까? 아니죠. 그 남녀의 평균 나이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 데이터니까
남자 그룹에서는 평균 나이가 50세고 여자에서는 25세야. 그러면 당연히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나이도 있단 말이에요. 또 남녀의 체중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BMI 차이가 확 혼란 변수처럼 들어와 버리면 콜레스테롤 확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논문은 남녀 차이에 따른 콜레스테롤인데 실제로는 여러 것들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혼란 변수라고 하고 또는 매개 변수라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뭐예요? 두 그룹 간에 나이 차이가 없다면, 두 그룹 간에 BMI 차이가 없다면 순수하게 남녀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차이는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변수가 독립에는 섹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지 또는 BMI 또는 스모킹 또는 뭐 운동 여부 이런 것 따라서 쭉 많겠죠. 그래서 보려고자 하는 그 섹스에 따른 콜레스테롤 보려고 할 때 나머지를 우리가 어저스트 해야 된다 그래요. 어저스트 바이 에이지 등등 해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특수한 방법으로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별량 분석에 해당되는 건데요. 멀티플 리그레션 누가 자기가 들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멀티플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차이는 뭐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멀티플로 돌려야 되느냐, 로지스틱으로 돌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잖아요. 지금까지는 t-테스트와 아노바, 카이제고 상하 분석은 우리가 뭘 가지고 기준을 했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캐릭터가 명목이냐 명목이냐 또는 연속이냐 연속이냐에 따라서 정했죠. 자, 멀티플 리그레션은 뭐만 보면 되냐면 종속 변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의 비교이다. 근데 독립 변수에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연속 변수죠. 근데 섹스는 일반적으로 명목 변수이죠. BMI는 명목 변수이죠. 이런 식으로 이 X축에 해당되는 것은 X1, X2, X3는 어떤 놈은 명목이고 어떤 놈은 연속일 수 있어요. X축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자 하는 것이 연속이면 그건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보고자 하는 것이 폐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 근데 이쪽에는 나이가 있을 수 있고 섹스가 있을 수 있고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또는 환자의 병력 이런 식으로 종속도 명목도 있고 연속도 있을 수 있지만 보고자 하는 것이 폐암이냐 아니냐, 종속 변수가 명목일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한번 제가 로지스틱과 멀티플은 다다음 주에 할 때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그 여러 가지 통계 방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평소에 안 들었던 것도 많이 들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은 최소한 뭐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설은 어떤 통계법을 돌릴 수 있다. 그렇죠? 이해되죠? 여기까지요? 질문 있으세요? 자, 우리 조교가 좀 지워주시죠. 네. 먹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좀 앉아서 할게요. 지금 정도에서 질문이 좀 몇 번 나올 게 있는데 질문이 없으시네요. 다들 오늘 진료에 좀 지치셨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논문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을 우리가 무슨 가설이라고 그러죠? 논문을 쓴다는 것은, 통계를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증명을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증명하려는 게 통계 방법인데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가설은 맞다 틀리다 하겠죠. 그래서 잠깐 가설을 먼저 말하면은 우리가 귀무 가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H0 또는 널이라는 것은 제로라는 뜻이죠. 널 하이포테시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H1 대립 가설, 여기를 귀무, 여기를 대립 가설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증명하려는 것은 대립 가설이에요. 귀무는 뭐냐면은 네가 그것을 하나마나하다. 남녀 차이는 콜레스테롤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인데 왜 떠드느냐. 이게 귀무 가설이에요. 해봤자 무로 귀속된다. attribution to null. 하나마나 귀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나는 섹스는 콜레스테롤 차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관찰한 것도 그렇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이론도 그렇고 나는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즉 귀무가설은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대립해서 내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가설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좋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대신 두 지금 연구자들끼리 하나만 하다 아니면 해보면 된다는 것의 그 기준이 뭔지를 정하는 것이 P밸류예요. P밸류의 정의는 제가 박스표 안에 몇 개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뭐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기각되는 오류를 제1종의 오류라고 하며 이것의 최대 허용 관계를 검정의 유유 수준이라고 하는 거고 알파로 나타낸다. 근데 이 유유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하여튼 P값이 적은 게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렴풋이 아는데 제가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예제를 들게요. 동전을 제가 하나 던진다고 할게요. 동전이 없는데 동전을 제가 이렇게 던져서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죠. 확률은 몇 대 몇이죠? 50%죠. 1대1이죠. 그럼 하나만 막 1000번 돌리면 당연히 500번은 가까이 앞면이 나올 것이고 물론 499번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50대 50일 가능성이 많죠. 이것을 귀무가설이라 합시다. 근데 제가 이제 새로운 가설을 세웠어요. 동전을 돌리기 전에 내가 콧기름을 바르고 돌리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앞면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뭐 말도 안 된다. 콧기름 바른다고 나는 콧기름 바르니까 좀 더 무거울 것이고 막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서 하여튼 증명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내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기하겠어요? 100번 던졌는데 몇 번이 나오면 내 말이 믿어주겠다 그러겠어요. 서로 딜하겠죠? 처음에는 이 귀무가설 주장하는 사람은 50대 50일 거야 했더니 해볼까 했더니 좀 불안한 거야. 좀 낮춰요. 그래, 어쩌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내가 100번 중에 10번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딜을 하는 거죠. 100번 중에 내가 5번까지는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 앞면 나오니까 귀무가설 주장하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어쩌다 뒷면 나왔어. 그것 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번까지 봐줄 것인가 했을 때 적어도 네가 네 증명을 증명하려면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하면서 100번 중에 5번까지는 봐주겠다. 무슨 말이냐면 100번 던졌는데 최소한 95번이 앞면이 나와야 내가 네 가설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세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만 한 짓이 아니라면 내가 100번 던지는 수고를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 되지 않고서는 나머지는 어쩌다 나온 것이다. 100번에 80번이 나와도 그럴 수 있지. 100번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샘플이니까.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자와 대립자가 세운 기준이 100분의 5번, 95% 신뢰를 하는 구간 내에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P값이 0.05, 즉 100분의 5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겠죠. 엄청난 뭔가가 메커니즘이 돼야지 나오는 결과이겠죠. 계기름이 동전 앞면에 나오게끔 엄청나게 작용을 해야지만 앞면이 나오게끔 우리가 인정하는 거겠죠. 100분의 80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95 이상이 나와줘야 그 사람의 주장을 터무니없이 여기지 않고 귀무가설로 처리하지 않고 대립가설로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값이 0.05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95% 신뢰 구간이라는 말도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다 보면은 특히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많이 나오는 논문인데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나놓고 여기를 0, 1,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오즈 레이쇼라고 표현하고 그래프 중에 뭔가가 점선이 있고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요? 이런 논문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 오즈 레이쇼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즈 레이쇼까지 제가 하면 너무 복잡한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담배를 피냐, 담배와 폐암에서 폐암이 걸렸어요. U, 폐암이 안 걸렸어요. 100분의 10. 담배를 펴요, 담배를 안 펴요. 자, 폐암이 담배를 피는 그룹이 총 30명이라고 담배를 안 피는 그룹을 총 50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30명 중에 10명이 걸렸어요. 그리고 20명이 안 걸렸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50명 중에 역시 10명이 걸렸고 40명이 안 걸렸어요. 자, 담배를 피고 안 피고에 따라서 발생률의 차이는 몇 %죠? 전체 30분의 10이죠.
33%죠. 50분의 10이죠. 20%죠. 그래서 담배를 피는 그룹이 33%고 담배를 안 피는 그룹이 20%면은 어느 그룹이 많아요? 담배를 어느 그룹에서 더 폐암 많이 생겨요? 담배를 피는 그룹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몰라요. 통계를 안 돌려봤으니까. P값이 의미가 있다면 이런 뜻이지만 언뜻 봐서는 이게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발생률, 프리벌런스 레이트 차이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30분의 10이 아니라 20분의 10, 20분의 10과 40분의 10. 자, 20분의 10이라는 것은 담배를 폐암이 안 걸린 그룹에서 폐암이 걸린 그룹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오즈라고 해요. 오즈. 폐암이 안 걸린 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의미예요. 내가 담배를 피는 그룹은 폐암이 안 걸린 그룹에 비해서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폐암이 걸린 게 이상한 거니까 오즈라고 해요. 오즈. 기미화다. 그래서 30분의 10이 아니라 20분의 10, 40분의 10 이것을 비교하는 게 즉 50% 대 40분의 10이니까 10%, 25%인가요? 그렇죠. 아까 33% 대 20% 대신에 50% 대 20%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비교가 되죠. 이것을 오즈 레이쇼라 그래요. 이 비율을. 그래서 25분의 50%면 오즈 레이쇼는 얼마 되죠? 2죠. 20%분의 50%니까. 오즈의 비율. 한쪽에 오즈는 50%, 한쪽에는 25%인데 그 비율 오즈 레이쇼는 2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담배를 피면은 위험도가 2배가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즈 레이쇼는. 근데 일반 보건 통계에서는 오즈 레이쇼든 프리벌런스 레이쇼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담배 피는 비율 중에 폐암 걸리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1000명분의 10이거나 2000명분의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0분의 10이나 10을 뺀 990분의 10이나 1000분의 10이나 990분의 10이나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보건 데이터들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오즈와 프리벌런스를 거의 동일시 여겨요. 자,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오즈가 2다. 2배 더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담배를 피냐 안 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담배를 핀 그룹에서 오즈 레이쇼는 1 이상일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0이 아니고 1이에요. 1. 자, 어떻게 표현하면 이것을 95% 신뢰 구간에서 오즈 레이쇼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 2라고 합시다. 2.01이고 이것은 0.3부터 4.8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논문에서 많이 봐요. 무슨 뜻이냐면은 담배를 피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핀 그룹은 폐암이 2.01배 더 높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것이 95% 신뢰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0.5%는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죠. 근데 0.5% 벗어난 그룹들은 그냥 좀 특이한 놈들이니까 빼는 거예요. 논문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95%만 보는데 그래서 나머지 거는 신경 안 쓰고 대부분이 0.3과 4.8배. 어떤 사람은 0.3배밖에 증가 안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담배 피자마자 걸려가지고 4.8배 걸릴 수 있겠죠. 그 평균이 2.01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면은 대부분 95% 거의 모든 사람이 어쨌든 0.3이 아니라 여기서는 1보다 넘어야 되니까 1.03을 합시다. 어쨌든 비율이 1보다는 더 증가했으니까 담배를 피므로 따라서 2배든 4.8배든 1.03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머지는 허용하더라도 5% 허용하더라도 95%는 적어도 오즈가 더 증가됐으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쭉 올라와서 평균은 여기에요.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 C 컨피던트 인터벌이 오즈 레이쇼가 3.04야. 훨씬 더 증가했어요. 담배 말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술을 먹었더니 폐암이 더 증가했어. 근데 오즈 레이쇼의 그 95% 신뢰 구간은 0.96에서 10.4. 그러니까 평균은 엄청 증가했지만 여기보다 높지만 95%라고 하는 내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일부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오히려 감소가 됐죠.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평균이 높아도 그 놈의 몇 명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동전 던지기 했는데 내가 5번까지 허용해 준다고 했는데 잘 하다가 한 7번까지 뒷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아무리 내 가설이 훌륭해도 아무리 평균적으로 높아도 이런 경우는 P값이 아마도 아쉽게도 0.06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정도는 아쉽지만 버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허용한 기준 55%까지는 버리기로 했지만 95%는 안 버렸는데 그것이 일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카이제곱 검정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오지 개념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번째, 특수통계법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팩터 분석이 있고 메타 분석이 있고 서바이브 아나리시스가 있다 이런 거 정도만 그냥 넘어갈게요. 통계기법에는 사스가 있고 SPSS가 있어요. 우리 3년차들 혹시 무슨 뭘로 썼나요 이번에 논문들을? SPS. 사스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펠로우드는 사스 좋아하죠? 사스 하세요? 사스는 본 적도 없어요? 사스 해보신 분 있는 분, 우리 대학원 다니시는 분 중에 사스 안 해봤어요? 자, 사스가 좋은가 SPS가 좋은가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같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오늘은 SPSS로 할 거고 다음에는 같은 걸 한번 다시 사스로 돌려보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봐야 되고 동시에 계속 바꿔봐야 되는 연습에서는 SPSS는 좋은 점이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세대에 좋은 클릭하면 되게 쉽게 나와요. 저도 SPS 이틀 만에 다 마스터할 정도였으니까 SPSS는 무지 쉬워요.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통계 방법만 눌러주면 쫙 나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스는 막 어려워 보여요. 막 프로시저 네임 막 써야 되고 마치 도스 시대에 컴퓨터 하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이름을 넣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윈도우 세대에는 굉장히 프로그래밍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다시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 다 보여주는 이유는 뭘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분석으로 돌리는지 또는 어떻게 자기가 돌릴 것인지 알면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3번째 페이지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프랙티스를 좀 할 건데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은 바로 할까요? 바로 하고 빨리 끝날까요? 편하시게. 반응이 없는 거는 그냥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돌렸던 논문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가정의학과 논문이나 여러 저널에 비만과 골다공증, 전혀 다른 병인 것 같은데 비만과 골다공증이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 많이 읽어보셨죠? 전공의 중에 그런 논문 쓰시는 분 혹시 있어요? 임상적으로 되게 궁금한 질문이에요. 비만이 있으신 분이 골다공증이 더 잘 걸릴까요? 아니면은 날씬한 분이 잘 걸릴까요?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씬한 분이. 왜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삐쩍 마르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해서 물론 이제 뚱뚱하신 분들은 넘어져도 잘 안 부러지는 것을 쿠션 이펙트라고 해요. 보호가 항상 살로 보호되니까 웬만하면 골절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골밀도 낮은 사람들은 다 삐쩍 마르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죠? 메케니컬 로딩이 주는 그런 버테브라 안에 골수에 자극하는 그것이 우리가 본 턴오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들이 계속 주기가 되잖아요. 근데 블라스트가 생기려면 계속 자극이 돼야 돼요. 대표적인 게 메케니컬 로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만이라는 개념보다는 체중이 자기가 계속 그래서 운동 중에 어떤 운동 하라 그래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영입니까? 아니죠. 아령 들라 그러죠. 줄넘기 하라 그러죠. 자기 체중을 상하로 계속 싣는 운동이 골밀도에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유일하게 비만이 좋은 점이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 논문들 중에 비만이 웨이트라는 개념으로 몸무게라는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지만 팻이라는 어떤 지방세포 또는 내장비만이라는 그래서 아디포스 티슈라고 하는 어떤 올간으로 따졌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밀도에는 나쁜다, 안 좋다. 그래서 비만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워낙에 요즘 비만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이걸 착안해 가지고 비만과 관련된 비만과 관련된
폴리모피즘이 다형성이 어떻게 오스테오포로시스와 관련되는가 이제 이쪽으로 논문 썼는데 그 중에 제가 기초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비만 중에서 뭐 웨이트라는 개념도 있지만 BMI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 말고 바디 퍼센트 웨이 체지방과 또는 웨이스트라고 하는 내장 비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웨이스트 서컴피런스와 골다공증은 어떤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재밌게 봅시다. 그래서 가설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체중은 골다공증 또는 척추골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거기에는 체중이라는 것이 통제했을 때 같은 체중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체지방은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척추골절을 일으킨다. 이런 논문을 제가 쓴다고 합시다. 가설이죠. 남들은 그거 개기름 바르고 동전 던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논문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 만들어야 될 것이 변수표를 만드는 변수표.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종속 변수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에는 골밀도라는 것이 포함되어 죠. 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냐 없냐. 즉 오스테오포로시스, 오스테오페니아, 노말. 무슨 기준? T스코어라는 기준을 가지고 따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더 임상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버테브라 프랙처가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스테오칼신이나 DPD 같은 바이오마커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뭘 하든 골다공증을 대표하는 지수들이고 오른쪽에는 에이지, 스모킹, 알코올,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칼슘을 먹는 여부, 하이트, 웨이트, 웨이스트, 바디 퍼센트, 그다음에 BMI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내가 보고자 하는 변수 자체 봅시다. 골밀도 같은 경우는 연속 변수겠죠. 그램 퍼 센티미터 제니까 그렇죠. 뭐 0.731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되니까 연속 변수잖아요. 내가 보고자 하는 골다공증이 T스코어 기준에 따라서 정상, 골감소, 골다공증이 무슨 변수죠? 명목화시킨 거죠. 내가 데이터를 분류한 거죠. 명목화시켰죠. 척추골절이 있냐 없냐 따졌을 때는 정상이냐 아니냐니까 이것도 명목화시켰죠. 나머지 화학 바이오마커들은 다 연속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종속 변수도 명목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독립 변수. 에이지는 일반적으로 연속이라고 합시다. 스모킹은 했냐 안 했냐니까 명목이죠. 알코올은 드링킹이 아니냐 명목이죠. 엑서사이즈는 그냥 토탈 에너지 엑스펜디처라는 계산식을 썼는데 이것은 연속화시킬 수 있겠죠. 칼슘을 우리가 그램으로 표시하면 연속일 수 있지만 로우 칼슘과 하이 칼슘이라는 어떤 1500mg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명목화시킬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 하이트, 웨이트, 웨이스트, 바디 퍼센트 같은 경우는 연속화시킬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면 명목화시킬 수도 있겠죠. 자, 같은 데이터를 연속화시킬 수도 있고 명목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십시오. 바디 퍼센트 웨이트도 그냥 수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로우 팻과 하이 팻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화시킬 수 있죠. BMI도 명목화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단별량 분석을 했을 때 다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 방법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시험 보는 건데요. 한번 큰 소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이에 따른 골밀도. 이것은 무슨 분석이죠? 나이가 연속이고 골밀도도 연속을 했을 때 무슨 분석? 상관 분석. 자, 칼슘 복용에 따른 골밀도인데요. 칼슘 복용을 골밀도는 연속이니까 그냥 그램 퍼 데이라고 하는 걸로 합시다. 이것은 무슨 분석이죠? 둘 다 연속이니까 똑같이 상관 분석이죠. 자, 칼슘 그룹을 나눠줍시다. 로우 칼슘 그룹과 하이 칼슘을 나눠요. 무슨 분석이죠? 에 따른 골밀도의 평균의 차이. T-테스트. T-테스트 중에서도 Independent Two Sample Test라고 할 수 있죠. 비만 그룹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있죠. 세 그룹에 따른 골밀도의 차이. 뭡니까? 무슨 테스트? 세 그룹 간에 따른 평균의 차이. 아노바죠. 자, 나이와 척추골절의 관계. 나이는 연속이죠. 척추골절은 자, 약간 트리키한데 앞쪽이 연속이고 뒤쪽이 명목인 경우도 거꾸로 보면 되는 거니까 척추골절의 평균 나이가 있고 골절된 그룹의 평균 나이가 있고 골절 안 된 그룹의 평균 나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되니까 두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보면 되는 거니까 T-테스트, 인디펜던트 투 샘플 T-테스트. 칼슘 그룹, 골절 그룹, 뭐와 뭐의 비교죠? 칼슘이 있냐, 로우 칼슘이냐 하이 칼슘이냐에 따라서 골절이 있냐 없냐. 무슨 테이블? 2x2 테이블. 무슨 분석이죠?
카이젤 검정. 비만 그룹은 세 그룹이죠. 3 곱하기 골절이 있냐 없냐. 3바 2 테이블이죠. 관계없어요. 3바 2 테이블이든 4바 2 테이블이든 5바 2 테이블이든 관계없이 이것은 카이젤 검정.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를 한번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잠깐 이 리뷰하면서